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28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사회 전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칠판으로 했는데 오늘은 촬영 사정상 이렇게 손으로만 그리고 목소리만 나오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1차 세계대전은 배경과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로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니까요. 교과서를 참고해서 수업을 듣도록 해주세요. 네,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 우리 지난 4단원에서 우리 중간고사 봤을 때 제국주의라는 것을 배웠어요. 기억나요?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강대국이 그리고 유럽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는 그런 논리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유럽 열강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 열강들끼리 서로 이제 편을 나누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국과 그리고 동맹국 간에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협상국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여기 영국,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맹국가는 그 이제 새로 신흥국가로 성장했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삼국 협상과 각각 삼국 동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니까 서로 으르렁 되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곳이 생기는데 그 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에 있는 서아시아에 있는 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 슬라브 민족 간에 뭉치자, 그리고 반대로 게르만 민족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라브인들이 많았던 러시아가 이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겠고요. 반대로 게르만족이 많았던 독일, 이 바로 범게르만주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대립이, 그리고 이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대립이 쭉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대립들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찾아봐야겠죠. 그 사건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를 방문한 이제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인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그리고 이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이제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나라만 이게 붙는 1대1의 대결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의 대결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는 이제 섬나라였던 영국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란 그 영국에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는 바다에 이제 잠수함을 배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잠수함 배치시켜 놓으면 영국이 이제 배로 이동을 할 때마다 그 배를 폭탄을 가지고 이제 배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영국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이 실수를 하나 해요.
어떤 실수냐면 잠수함으로 계속 배를 이제 폭침시키고 격침시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이 이제 미국의 배를 실수로 폭침시키게 되는 거죠. 미국 배가 폭침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자 이제 유럽이 아니라 이제 저기 아메리카에 있던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영토도 넓어지고 그리고 산업도 발전하면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예요. 미국이 참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독일 중심이었던 이 동맹국 중심에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협상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협상국의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불리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협상국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 차례차례대로 항복을 하면서 결국은 협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제1차 세계대전의 내용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력전, 그리고 장기전, 뭐 참호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때 이제 전쟁의 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성전 같은 이제 성과 성 그리고 1대1 나라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여기 협상국과 동맹국들이 한데 어울려서 싸우게 되는 총력전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전방 그리고 후방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싸우게 된다는 게 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신무기가 등장하는 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는데 교과서 여러분 174페이지를 보시면요 화학무기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독가스 같은 거 있죠. 화학무기 그리고 전차 그리고 비행기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잠수함 같은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전차,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시기가 한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세계사적으로 지금의 이제 미국을 만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국. 우리 그 제국주의 공부했을 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되게 유럽이 전 세계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유럽 대륙이 전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도권을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이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게 된 거죠. 지금 21세기를 보시면 요런 스토리라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제1차 세계대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었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